다음은 부산시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남항 재창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주신 주식회사 한가람 ENC의 강성진 상무님을 모시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한가람의 강성진 상무입니다. 예, 먼저 부산시 해운농수산부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상지 건축과 각종 여러 교수님들 자리에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또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이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발제하신 내용들이 남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성 이런 여러 가지 소개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해양수도의 핵심 부산 남항 재창조 구상이라는 명칭이 되지만 본 명칭은 저희 부산 남항에는 종합개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했던 내용의 주요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용역이 발주되게 된 사유는 2021년에 지방이양 일괄이양법이라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그 법이 발의가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됨에 따라서 이 남항이 원래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이었지만 이제는 부산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부산시가 처음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남항의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 과업의 목적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다 외쪽으로 해서 외항 방파제라고 해서 한 1조 6천억을 들어서 이렇게 방파제를 수립을 하겠다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방파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경제적 수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BC에서 B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표년들은 저희가 2050년의 목표년으로 가지고 있고 과업 기간은 2022년에 시작해서 올해 6월달, 지금 올 초에 이달 초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업 추진 과정에서 보시면은 앞서 상지건축에서 수립하셨던 계획이랑 일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저희가 해양분석이라든지 전략 수립, 그다음에 기본 구상,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실무 TF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 그룹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계획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부산시 시의원 자문을 받고 각종 세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건분석은 앞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상 워터프론트, 역사, 산업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항의 관리 권한이 부산시로 넘어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 연계한 해양 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좋다는 그런 기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노후와 낙후가 있고 그다음에 친수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접근성이 부족하며 기반 산업들이 기존 산업들이 쇠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화 전략에서는 도심과 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치수 공간을 확보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자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방향으로는 부산시 역점 시책 사업인 글로벌 허브 도시와 연계하고 시보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였으며 블루 이코노미를 지향하고 탄소 중립 항만, 그리고 부족한 유격부의 공간을
전환으로서 발상의 전환으로서 유격부를 반대로 변화를 유도시키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남항의 미래상을 남항 파랑으로 물다 블루포트라는 명칭을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들은 전부 다 외양 방파제를 조성을 전제로 해서 그 정원 수역이 확보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은 앞서 계획하신 부분들은 저기 남항 내항 부분에 저희가 있지만 이 과업은 남항 내항을 뿐만 아니라 외항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은 총 5가지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나 교통,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갈치 복합 수산 권역, 영도 신해양 산업 권역, 송도 암남 해양 관광 권역, 흰여울 진수 권역, 감지 복합 해종 레저 권역이라고 해서 총 5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산시 실무 TF팀이라든지 그 전문가 자문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18가지 사업, 핵심 사업은 4가지, 전략 사업은 14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자갈치 복합수산권역에 있는 동양지대해상 수산시장이라는 명칭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 해상 부분에 부의식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상 수산시장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중심부에 관광객 직객 시설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출 수 있는 체험시설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판매시설이나 제2차 가공시설, 시푸드 음식점, 푸드스쿨,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 바다에 그 플로팅 구조물을 함으로써 여기에 그 기존에 있는 유격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립을 시키고 그 이립을 시키면서 빈 공간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형 개발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시푸드 벨트입니다. 그 앞서 설명하셨던 그 공동어 시장, 부산시가 정말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2026년에 완공이 예정인 그 공동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갈치 시장이나 새벽시장, 신농화 시장 등을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기능을 또 재배치를 하여 이 지역을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축입니다. 천마축은 원래 그 천마산 그 모노레일과 그 공동어 시장까지의 부분을 그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선화지 부분을 도시개발 형태로 만들 때 전략축 개념으로 해서 15번 도시의 취약형 구조를 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연대성, 생태성, 그리고 특히 이쪽 지역은 빈집이나 노후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쇠퇴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를 역할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특히 또 다양한 경사지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그리고 지역에 어떤 그 모일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 명소화 사업인데 수산 명소화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은 지금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외벽들이 굉장히 좀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외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쉽게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갈치 공영 주차장 정비입니다. 저희는 좀 발상을 좀 다르게 했는데 단기와 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 사업은 먼저 이 지역 자체가 현재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을 그대로 리모델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활용을 하되 단지 그 지상 부분으로 이렇게 현재는 못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뚫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고요. 외벽으로는 좀 더 사람들이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이 플로팅 수산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 광장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장기 안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암남권역에 있는 해양레저관광지구라고 명칭을 줬습니다. 송도 해수욕장부터 암남공원까지의 T 형태의 관광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특히 해양레저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낚시파크라든지 암남공원을 좀 더 힐링파크 형태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충분히 도로로도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조성했습니다.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UAL, 그러니까 도시관공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남한 같은 경우는 도시관공교통이 지나다니는 거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광 역할로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UAL 버디포트와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상택시, 특히 이 남한 부분에 저희 해상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발전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해서 해상에다가 저희가 정거장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방파제 연결 진라인입니다. 현재 현재 동방파제와 서방파제를 이어지는 이 부분을 진라인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도 시키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광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그 방파제들을 등대들을 좀 재건축함으로써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걸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봤습니다. 다음은 플로팅 호텔입니다. 위치는 송도 거북선 앞 공유수면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파제제를 설치를 해서 해상 선박을 이용한 수상 호텔과 프라이빗한 수상 호텔을 조성을 하고, 이게 파제제로 인해서 정부 수익이 확보됐을 때 뒤에 뒷부분에는 요트 대류장을 설치해서 좀 바다를 바라봤을 때 좀 더 색다른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기자재 인증센터인데 이 부분은 부산시의 수산진흥과의 전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준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도 대평동 일원 관광이 마을 일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계획들을 좀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게 노후공업지역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선산업 메이크업 스페이스 생태계를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리조선소, 지금 현재 수리조선소 계획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좀 더 밀집화시키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레저 선박 수리조선소 그리고 레저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중심형을 좀 구현을 시키면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도시재생 유지 사업과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영세한 수리조선 업체를 밀집화시키고 좀 고도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또 설명을 좀 하셨는데 영도의 지형을 좀 복원을 해서 수로를 저희도 확보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시설입니다. 영도 대교 밑에 제7계류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요트 레저 선박을 좀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리트로핏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영도 성용품센터 앞부분 삽입과 합쳐져 있는 부분과 현재 수리조선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저희 이 부분을 수료 공간으로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영도 대평동 1호는 고압 전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가 좀 적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남한 1호의 해양 정보 통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구축을 할 경우에 안전이나 관광 또는 산업에 있어서 대상별 맞춤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영도 이론뿐만 아니라 원도시 이론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이 되고요. 다음은 묘박 선박에 대한 전각 서비스 거점을 조성한 계획입니다. 현재 그 선용품 센터에서 기존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그 묘박을 하고 있는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박들에게 그 선용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드론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배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드론 배송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흰여울 지수분역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흰여울 마을에 현재 그 만들어진 테크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기존 상태를 유지 관리를 하되 부족한 테크라든지 뭐 지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존과 유지 관리가 목표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요박선박이 2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 해변에 있는 그 복합 해중 레저 센터입니다. 현재 강지 해변은 원래 스키스쿠버로 현재도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고자 그 해중 레저, 그 해중 전망대라든지 바다 밑에 해중 레저 그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그 해중 레저에 대한 어떤 메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원도심 연계 부분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그 바다를 이용해서 먼저 부족한 유객부의 가용지를 바다를 먼저 개발을 해서 그 유격부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선순환 개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항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새 4차 항만 기본 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서부측, 인도측, 남측으로 해서 이 세 개의 파란색 방파제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경제적 수역의 가치를 높여서 이 방파제를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을 좀 더 높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단계별 집행은 저희가 단기 사업과 중기 사업, 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했고요. 단기는 2025년부터 2035년에서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사업으로 1조 3천억, 3,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단계 그 중기 사업은 2036년부터 2045년까지 해서 총 6개 사업 8천억이 예상이 됩니다. 장기 사업은 2046년 이후로 4개 사업으로 총 5천억이 예상이 되고요. 끝으로 저희 이 마스터 플랜은 총 사업비가 약 2조 7천억이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한 방어 효과는 생산 위반은 1조 9천억, 부가가치는 1조 4천억, 1조 400억, 취업 위반은 19만 명 정도가 위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저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와 15분 도시 부산에 있어서 15분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부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